안녕하세요. 달달조입니다. 오늘은 오디오북으로 책을 읽어드립니다. 이 책은 제가 공저로 쓴 책입니다. 청춘아 매력을 잡아라. 이 책에서 매력 화법에 관해 제가 쓴 글을 읽어드립니다. 내 말에 매력을 더하고 싶은 분들은 함께 해주세요. 매력 화법.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배려다.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혹은 커피숍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중이라면 한 번쯤 눈을 감아보자. 눈을 감으면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잘 들린다. 음색은 좋은데 말투가 거친 사람. 따발총처럼 쉼없이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며 맞장구 칠 뿐인데 말에 따스함이 가득한 사람. 잠시 듣고 있노라면 자연스레 귀가 끌리는 목소리가 있다. 그의 목소리는 극히 평범하지만 말투는 차분하면서도 신뢰감 있고 그러면서도 생기가 있다. 그 끌림에 눈을 떠서 그 사람을 봤을 때 예상한 대로 멋진 외모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때론 예상치 못한 외모에 흠칫 놀라기도 한다. 그런데 참 신기하다. 예상 밖의 외모에 실망하려던 찰나 그 사람의 말투가 점수를 다시 끌어올리기 시작한다. 저 사람은 말을 참 예쁘게 해. 저 사람은 말을 참 잘해. 말을 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에서 굉장한 칭찬이며 경쟁력이다. 똑같은 사과라도 노상에서 검은 봉지에 담겨 나가면 5,000원짜리 취급을 받지만 백화점 진열대에 색한지 받침 삼아 금태 두른 상자에 담겨 있으면 수만 원짜리로 대접받을 수 있다. 새치 혀도 마찬가지다. 어떻게 다듬고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 주인의 품격과 가치를 높일 수 있다. 누구나 하는 말이라고 그냥 나오는 말로는 나의 매력과 가치를 높일 수 없다. 나강리 데일리 스피치에 주목하라. 방송 이후 상사들 눈초리가 따갑습니다. 다른 업무 능력과도 연관지어 보는 것 같아요. 회의 중 제가 말을 하면 이맛살을 찌푸리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 자꾸 말하기가 두렵고 자신감도 떨어집니다. 말을 전달력 있게 잘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말을 잘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호감 있는 목소리까지 갖추려면 복식 호흡과 발성, 발음 연습을 부단히 해나가야 한다. 하지만 방송을 꿈꾸는 이에게도 힘든 과정을 본업에 충실하면서 틈틈이 하기에는 부담스럽다. 그래서 나강리 씨가 쉽게 따라올 수 있는 나강리 데일리 스피치를 제시했다. 예상했겠지만 나강리 씨의 이름은 본명이 아니다. 필자가 그에게 붙여준 이름이다. 옛 어른들은 아이가 태어나서 자랄 때까지 필요한 덕목을 키워주기 위해 이름을 달리했다. 태 속에 있을 때와 어릴 때 호와 본명을 달리하며 그 이름을 수양의 기본으로 삼았다. 특히 불가에서는 제자가 오면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덕목을 강조하기 위해 바로 그것을 이름으로 삼아 수시로 되뇌게 만들었다. 일종의 화두와 같은 것이다. 자신의 이름을 수없이 각인하며 저절로 이름에서 추구하는 덕목을 스스로 갖춰나가게 만드는 방법이다. 필자도 이 방법에 착안해서 스피치 지도를 받으러 온 이에게 나강리라는 이름을 선물했다. 매번 말할 때마다 나강리를 의식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한 것이다. 나강리, 나누자, 강조하자, 리듬을 타자. 이제 여러분도 말을 잘하고 싶다면 스스로를 나강리라 이름 지어보자. 그리고 필자와 함께 했던 나강리 1호를 그대로 따라해보자. 어느새 나강리 매력 화법의 소유자가 되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첫 번째, 나강리의 나누자. 강리 씨 사과 좋아하세요?
그럼요. 아침 사과가 보약이라잖아요. 꼭 챙겨 먹습니다. 사과를 나누지 않으면 혼자 먹지만 반으로 나누면 둘이 먹을 수 있죠. 그 반을 또 나누면 네 사람이 먹을 수 있고요. 말도 마찬가지예요. 나누지 않으면 나 혼자만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말을 하기 위해선 먼저 나눠야 합니다. 즉, 문장을 나눠 읽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콩 한 쪽도 나눠 먹으면 마음이 따뜻해진다. 상대방과 감정을 공유하게 된다는 말인데 말도 나눠해야 비로소 들리는 말이 된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매우 중요한 말이다. 말할 때는 입에서 나오는 대로 조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더디 말하는 연습을 해보자. 잘 들리게 나누어 말하자. 기본적인 의사 전달이 된 후에야 신뢰감과 매력, 설득력을 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 나눠 읽는 연습은 자신을 위해서도 꼭 해야 한다. 십수년의 경력을 가진 유명 아나운서도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다고 말한다.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에 사회를 봐달라는 의뢰를 받았어요.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 이제 내 진가를 알릴 때가 왔구나. 내 인생의 획을 긋는 역사적인 날이 될 거야. 생각하고 철저하게 준비했죠. 그런데 앞불싸. 막상 무대에 올랐는데 머릿속이 하얀 거예요. 물론 행사는 엉망이 되었죠. 제일 못한 역사적인 날이었답니다. 발표 전 긴장과 떨림, 일명 발표 불안증은 일반인뿐만 아니라 전문가도 결코 피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의 발표는 물론이고 소모임에서 자기소개조차도 부담스러워하며 긴장과 떨림을 호소한다. 그리고 그 떨림은 발표 시작과 동시에 말의 빠른 속도로 표현된다. 말이 빠르니 발음 또한 잘 될 리 없다. 말이 빠르니 내용이 풍부해질 수 없다. 더 안타까운 건 처음을 잘못 풀어가면 끝까지 원하는 대로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필자 또한 말을 하는 여러 가지 일을 해왔지만 항상 남들 앞에 설 땐 긴장 속에 평소보다 말이 빨라지기 일쑤였다. 그래서 이를 이겨내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는데 효과를 본 방법이 바로 나누자이다. 의도적으로 말을 나누며 천천히 하는 것이다. 긴장될수록 말을 나누며 천천히를 생각하며 평소보다 느린 속도로 말을 했더니 긴장감이 줄어들면서 말을 잘 풀어나갈 수 있었다. 떨리는 순간마다 말을 나누며 천천히를 떠올리자. 의도적으로 느리게 말해보자. 필자뿐만 아니라 필자가 조언했던 많은 이들이 효과를 본 방법이다. 단 어느 정도 안정된 후에는 말의 속도를 잘 조절해가며 나누어 말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하자. 필자는 강리 씨에게 먼저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글로 옮겨 표시를 하고 나누어 읽는 연습을 하게 했다. 연습을 할 때는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속도. 방송으로 보면 아나운서의 뉴스 속도로 하는 것이 좋다. 이제부터 독자 여러분도 강리 씨가 되어 그대로 따라해보자. 안녕하십니까? 나강리 신임연구원입니다. 오늘부터 나강리 화법을 적용해 말하는 습관을 들일 것입니다. 달라지는 제 모습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모임에서의 첫인사를 천천히 나눠 읽는 연습을 해보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효정입니다. 오늘 이곳이 처음이라 긴장을 많이 했는데요. 다들 친근하게 반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만남을 계기로 앞으로 소중한 시간을 함께하는 좋은 관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눠 있는 연습을 하다 보니 말에 여유가 생겼다. 그리고 자연스레 마음의 여유도 생겨났다. 물론 전달 내용과 대화 상대, 발표 상황에 따라 말의 속도를 빨리하여 설득력을 높이기도 하고 열정을 더하기도 한다.
나누어 읽는 연습은 느리게 읽는 것이 아닌 말에 정성을 다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길 바란다. 이번엔 다른 관점의 나누기이다. 우리말은 어디서 나누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그로 인해 오해가 빚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 아줌마 파마 돼요? 이 글만 보면 뽀글뽀글 아줌마 파마가 되냐고 묻는 건지, 아줌마를 부르며 파마 되냐고 묻는 건지 의미가 모호하다. 아줌마 파마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공사 다 망하신 줄 사료되어나. 공사 다 망하신 줄 사료되어나. 그 새끼 고양이를 잘 키워야 할 텐데. 그 새끼 고양이를 잘 키워야 할 텐데. 나눠 읽으면 의미 전달이 분명해진다. 그리고 연습할수록 발음이 좀 더 정확해지는 걸 느낄 수 있다. 나눠 읽기의 상승 효과는 어마어마하다. 매력 화법 두 번째, 나강리의 강조하자. 나눠 읽기가 어느 정도 되면 중요 어구를 강조해야 한다. 강조 기법이 더해지면 신뢰감까지 상승한다. 나강리의 강조를 익히자. 강리 씨, 사랑 고백 해보셨어요? 아니요, 아직. 그럼 드라마에서 사랑 고백하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마침 강리 씨는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를 본방사수하며 재밌게 본 적이 있다. 여주인공 천송이는 오피스텔 발코니로 도민준을 불러내 사랑 고백을 한다. 난 늘 곱씹 피던 여자야. 나의 공항 패션, 내가 바른 립스틱, 내 빛나는 머릿결. 늘 사람들한테 곱씹 피던 난데 내가 왜 그쪽이 했던 말을, 내가 왜 그쪽이 했던 키스. 나 미친 건가? 나 여자로 어때? 천송이는 다소 긴 대사를 잘 나눠 말하고 중간중간 어조의 변화와 쉼을 주면서 사랑 고백을 했다. 만약 이 대사를 똑같은 톤으로 말했다면 어땠을까? 단어마다 크고 강하게 말했으면 자칫 공격적인 느낌이 들었을 것이다. 반면 시종일관 나지막하고 조용한 톤으로만 말했다면 마음에 와닿는 고백이 되었을까? 천송이는 강약을 대비시키는 최상의 화법을 구사했다. 사람들은 강조한다고 하면 큰 소리로 강하게 말하는 것을 생각한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진정성 있게 대사를 전달하기 위해, 시청자를 몰입시키기 위해 끝없이 연습한 배우의 연기를 잘 보자. 특히 남녀 간의 대화나 사랑 고백 장면을 눈여겨보는 게 좋다. 그들은 몰아쳐서 말하지 않는다. 정말 강조할 부분에서는 오히려 작은 소리로 말한다. 나눠 읽으며 문장 연결부에서 쉼을 주기도 하지만 중요한 단어 앞에서 잠시 쉼을 준다.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이게 나강리에서 말하는 바로 그 강조다. 강과 약을 대비시켜 읽는 연습을 해보자. 강조한다고 계속 열변을 토해내는 것보다 감정을 절제한 채 때론 강하게, 때론 낮고 조용한 톤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힘있게 다가올 때가 있다. 다소 냉소적인 말투의 도민준도 마찬가지다. 기자가 천송이의 차를 고의로 들이받고 나오라고 위협할 때 법정 대리인으로 나타난 도민준은 이렇게 말한다. 내리기 싫다는 이에게 계속해 내리라고 언성을 높인다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한 건 형법 제283조 협박죄에 해당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죠.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현행범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경찰 부를까요? 도민준의 대사는 나누고 강조하기에 정석을 보여준다.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나눠 말하며 중요한 단어에 강약을 주는 매력. 무엇보다 강조하는 말 앞에 쉼을 주어 신뢰도를 최상으로 이끄는 화술. 강리 씨는 다시 한번 그의 대사가 옮겨진 글을 보며 따라하기 시작한다. 매력화법 세 번째, 나강리의 리듬을 타자. 나눠서 말이 들리게 하고 강조해서 신뢰감을 높였다면 이제 나강리의 리듬을 타서 감성을 자극해야 한다. 강리 씨,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잘 자, 내 꿈 꿔. 나 소화다 됐어요. 강리 씨에게 지나간 유행어를 따라하도록 했다. 그리고 핵심을 짚어주었다. 자, 어때요? 굉장히 오래전에 유행했던 말들인데 지금까지도 그 억양을 기억하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건 말이 평평하지 않고 부드럽게 오르락내리락 해서 귀에 쏙쏙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유행을 했다는 것은 곧 대중을 매혹시켰다는 말이다. 그 비결은 무엇인가? 바로 말의 물결, 즉 자신만의 리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리듬을 타는 말은 듣는 이의 감성을 자극해서 오래 기억에 남게 한다. 필자는 인터넷 쇼핑 TV, 티커머스 홈쇼핑의 쇼호스트와 GS CJ 홈쇼핑의 게스트로 방송 활동을 했다. 시청자를 구매자로 만들기 위한 치열한 전투를 할 수 있기에 현장의 긴장감은 그 어느 방송과 비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쇼호스트와 게스트의 말투는 한없이 매력적이다. 그들은 결코 사세요, 사세요 외치지 않는다. 고객님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 입소문을 탔던 제품을 처음으로 런칭해 보여드리는 특별한 방송, 특별한 구성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단조로움을 피해서 변화를 주는 게 리듬이다. 저음이든 고음이든 물결 리듬을 자꾸 주는 게 중요하다. 강조에서 연습했던 강약의 대비를 칼처럼 자르지 말고 부드럽게 이어가는 느낌으로 해야 한다. 여기서 포인트는 웃는 얼굴이다. 아기는 계단에서 굴러도 심하게 다치는 경우가 드물다고 한다. 몸에서 힘을 뺐기 때문이다. 사람은 이렇게 힘이 들어가 있지 않을 때 최대의 능력을 발휘한다. 몸 어딘가에 힘이 들어가 있으면 제대로 웃을 수 없다. 몸에 힘을 빼고 웃자. 많이 웃자. 웃음을 띤 목소리로 인사부터 리듬을 타자. 안녕하세요. 나강리입니다. 신선한 공기가 꽤 기분 좋게 느껴지는 저녁인데요. 이런 날 이렇게 멋진 분들과 식사하게 되어 무척 영광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게 인사다. 인사말에만 리듬을 넣어 말해도 굉장히 밝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또 뵙겠습니다. 처음에는 어미 끝부분만이라도 가볍게 올리고 내리는 연습부터 해보자. 고객님, 어떤 물건 찾으시나요? 이쪽으로 오십시오.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워터파크의 미끄럼틀은 두 가지 종류다. 직선 아니면 굴곡. 항상 더 긴 줄을 기다려야 되는 건 굴곡 있는 회오리 미끄럼틀이다. 훨씬 더 스릴 넘치고 재미나기 때문이다. 내 말에 매력을 만들기 위해 변화를 줘보자. 부드럽게 리듬을 타보자. 매일 화장을 하듯 내 말에도 화장을 하자. 나강리 데일리 스피치는 속성 과정이다. 목소리 자체를 바꾸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니 본래 목소리를 기본으로 매력을 높이는 노력을 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나쁜 피부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마사지와 팩을 하고 피부과 시술을 받고 약을 먹고 바르기까지 한다. 그렇다고 피부가 완벽하게 좋아질 때까지 화장을 안 하는가? 아니, 우리는 좀 더 예쁘고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매일 화장을 한다. 제2의 얼굴인 목소리에도 매일 화장을 해보자.
그 상승 효과는 어마어마할 것이다. 필자는 다양한 방송 일을 하면서 목소리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그러나 호흡과 발성, 발음 연습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냥 웃으며 발을 뺀다. 관심은 있지만 막상 몰두하긴 힘들다는 반응이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평상시에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더니 그렇게 해보겠다며 환호했다. 나, 강, 리를 기억하자. 나누자, 강조하자, 리듬을 타자. 일상의 대화나 발표할 때 설명하는 자리든 설득하는 자리든 이 세 가지를 꼭 유념하면서 말해보자. 떨림과 긴장 속에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주문으로 외워보길 권한다. 나는 강리다. 나는 강리다. 스스로 자신을 나강리로 정하고 이 말을 되뇌이면서 말을 해보자. 발표 초반에 내 페이스를 찾는데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훨씬 더 신뢰감 있고 설득력 있는 말을 할 수 있다. 나누는 게 부족하면 무관심을 받고, 강조하는 게 부족하면 신뢰를 잃고, 리듬이 부족하면 호감을 얻지 못한다. 신임연구원 나강리 씨. 그는 나강리 화법으로 다시 얻은 시황방송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전화위복이라고 할까? 그는 실패를 경험 삼아 매력 화법을 갖춰 마침내 리서치센터 방송 담당 연구원으로 자리를 잡았다. 나강리 1호답게 팀에서 꼭 필요한 재원으로 자신의 가치를 상승시켰다. 필사? 아니, 피름하라. 필자는 가수 신승훈 씨를 좋아한다. 학창시절 그의 노래에 푹 빠져 지냈다. 그는 모창 실력이 좋아서 가수 8인의 모창을 완벽하리만큼 소화하는 능력도 있다. 모창은 개인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창법을 연구하는 것이에요. 그 가수가 어떤 발성으로 어떤 노래로 사랑받는지 연구하고 싶어 발성을 흉내내었고 그것이 모창이 된 것입니다. 발라드의 황제라고 불리는 그도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선배 가수를 모창했다는 것이다. 글을 잘 쓰려면 잘 쓴 글을 필사해야 한다. 요리를 잘하려면 유명 요리사의 레시피를 자꾸 따라해봐야 하고 춤을 잘 추려면 유명 댄서의 춤을 따라해봐야 한다. 그림을 잘 그리려면 좋은 그림을 베껴 그리는 연습을 수없이 해야 한다. 말하기도 마찬가지다. 정말 말을 잘하고 싶다면 말 잘하는 아나운서, 쇼호스트, MC, 리포터, 기상캐스터의 말투와 목소리를 따라해야 한다. 즉, 피름해야 한다. 그들이 그 자리에 오른 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다. 그들은 목소리를 가꾸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전달력 있는 말을 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인다. 말을 잘하고 싶다면 먼저 따라해보자. 어디서 나누고 어디서 강조하는지 또 어떻게 리듬을 타는지 귀담아 들으면서 따라해보자. 강리 씨, 핸드폰에 녹음 기능 있으시죠? 아, 네. 강리 씨, 오늘 9시 뉴스를 아나운서처럼 따라 연습해보고 그걸 녹음해 오세요. 숙제입니다. 강리 씨에게 숙제를 내주었다. 내 목소리를 녹음하라고? 강리 씨로서는 생전 처음이다. 인터넷에서 뉴스 기사를 찾은 강리 씨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읽어보았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리고 녹음한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보았다.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아우, 말에 힘도 없고 왜 이리 더듬거리는 게 많은 거야? 여기 왜 이렇게 빨리 읽은 거지? 강리 씨는 녹음된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며 한없이 작아졌다. 자신의 목소리가 아닌 것만 같았고 거슬리는 부분이 너무 많아 가슴이 답답해져 왔다. 사람은 자기 목소리에 너무 관대하다. 그래서 자신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누구나 들어줄만 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어쩔 것인가? 녹음된 말이 자신의 목소리이고 타인은 그 목소리를 듣고 나를 평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내가 녹음된 목소리를 들어줄 수 없다면
평생 그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주변 사람들의 고통을 생각해 봐야 한다. 그들을 위해서라도 매력적인 목소리를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물레방아가 빠울 곡식이 있건 없건 계속 돌아가며 방아지를 하듯이 다양한 멘트를 끊임없이 피름하자. 비슷하게 발전하는 나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시간 나면 할게요.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시간이 나면 할 일이 아니라 애써 시간을 내서 해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 당장 지금부터 다양한 멘트를 찾아 말하는 연습을 하고 녹음해보자. 그리고 들어보자. 매력적인 스피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꾸만 자신의 소리를 꺼내는데 익숙해져야만 한다. 서로에게 섣부른 충고를 건넬 수 없었다. 회사를 들어오고 1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시련은 셀프라는 것을. TVN 드라마 미생 중에서. 맞는 말이다. 시련이 셀프라면 극복도 셀프로 해야 한다. 나강리 데일리 스피치를 적용해 소리내어 반복 연습해보자. 평지만을 보는 아마추어와 골짜기와 봉우리까지 보는 프로의 차이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못다한 매력 화법 이야기. 필자는 대기업의 아나운서와 프레젠터를 비롯해 지금껏 목소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해왔고 지금도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다. 타고난 목소리가 있어서였을까? 필자는 어릴 때 명절 증후군을 앓은 적이 있다. 아버지는 오남 일녀 중에 장남이다. 그리고 필자는 1살 위인 오빠를 제외하고는 친동생과 사촌동생을 더해 15명의 동생을 둔 집안의 맏딸이다. 명절 때마다 새로 태어난 사촌동생들과 마주했고 당연히 잔심부름은 가장 큰 필자 차지였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는 주방으로 입성해서 작은 어머니들과 전을 부쳤다. 어머니는 그 누구보다 손이 큰 분이라 기본으로 계란 3판, 90알 정도는 달걀물을 푸셔야 전 좀 부쳤다고 하시는 분이었다. 하루 온종일 전 부치는데 열을 쏟다 보면 기름 냄새 배는 건 당연지사.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지끈지끈 쑤셔왔다. 하지만 주방 일보다 필자를 더 두려워하게 만드는 일이 있었다. 명절날 아침이었다. 상다리 부러질 듯한 거한 아침을 먹고 나면 작은 아버지들이 정좌하고 앉으셔서 아이들을 서열로 쭉 세웠다. 1번부터 17번까지. 그리고 장기자랑을 시켰다. 발표력을 향상시키겠다는 명목하에. 정말 이 시간이 너무 싫어서 어린 시절에 혹독한 명절 증후군을 앓았던 것이다. 필자는 어릴 때 굉장히 수줍음이 많은 아이였다. 아니, 떨림이 많았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다. 누군가가 발표를 시키면 그 순서가 오기 전부터 덜덜덜덜 사시나무 떨듯 했다. 가슴이 쿵쾅거리고 손에는 땀이 흥건했다. 막상 닥치며 목소리가 엄청 떨렸고 떨리니까 말이 빨라졌다. 5학년 담임선생님을 만나기까지 발표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였다. 넌 목소리가 참 괜찮아. 자신감을 가지고 발표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 그때 괜찮다는 말. 선생님의 그 한마디로 목소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것이 오늘날 필자가 있게 만든 것이다. 우리는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미 괜찮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목소리와 화법으로 매력지수를 올리기 전에 선행돼야 할 것은 내 목소리에 자신감을 갖는 것이다. 내재된 자신감이 목소리로 표출되기 때문이다. 한순간에 없어지지 않는 그 떨림은 자꾸 설레는 감정이라며 마인드를 습관화시키면 어떨까? 필자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필자는 괜찮은 목소리를 스스로 듣는 노력을 끊임없이 했다. 책, 신문, 광고지, 활자로 된 건 모조리 소리내어 읽었고 TV나 라디오를 보고 들을 땐 내가 마치 그 사람이 된 것처럼 말투를 계속 따라했다. 까칠한 오빠와 여동생의 시끄럽다는 구박을 들으면서도 굴하지 않고 그렇게 내 목소리를 끄집어내고 다듬어가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소리내어 말하는 습관을 들이다 보니 발표하는 데 자신감이 생겼다. 물론 떨리지 않고 긴장되지 않는 건 아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발표 시작 시 의도적으로 말을 나누며 천천히 하니 빠른 시간 내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 있었다. 역시 노력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했던가. 또박또박 잘 들리게 발표하고 말하다 보니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가 달라졌고 이는 필자의 자존감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사시나무 떨듯 떨었던 작은 아이가 지금은 말로 세상과 소통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있다. 인생의 비밀은 단 한 가지. 네가 세상을 대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도 너를 대한다는 것이다. 네가 세상을 향해 웃으면 세상은 더욱 활짝 웃을 것이요. 네가 찡그리면 세상은 더욱 찌푸릴 것이다. 정글북의 작가 러디어드 키플링이 아들에게 쓴 편지의 한 구절이다. 자신을 리드하는데도 조직을 리드하는데도 결국엔 개인의 마음가짐이 뒷받침되어야만 한다. 먼저 자신의 목소리에 자신감을 가지자. 그리고 말없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네 인생에 화법으로 승부수를 던져보길 바란다. 매력적인 화법으로 세상을 대할 때 여러분은 매력적인 리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세상은 매력적으로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것이다. 나누고 강조하고 리듬을 타자. 지금까지 제가 공저로 쓴 책 청춘아 매력을 잡아라에서 제가 쓴 글 매력화법에 대한 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내 말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더 매력을 더하는데 시간을 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좋은 책들 오디오북으로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달달한 하루 보내세요.